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2월 5일입니다. 오늘 아직 장마 치려면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강의가 있어서 일단 나가기 전에 잠시 이 마이크를 잡고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나가려고 방송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뉴스들을 보니까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깜깜이 배당이었다. 앞으로는 이제 배당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법안을 손질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좀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죠. 먼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은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이동 평균선이 부담스러웠나요? 지금 뭐 지수는 한 20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 코스닥은 15.76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에 뭐 저기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9원 40전 올라서 1313원 30전.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뭐 추세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중립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는 IT 쪽, 제가 이제 계속 이 IT 쪽에 매도가 나오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IT 쪽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무엇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이 검은색 선이 이게 지금 121 이동평균선인데, 결국은 이걸 못 넘으면은 이제 20일, 120일이나 60일, 120일 요 사이에서 일단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주봉 여전히 2600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월봉도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엉덩이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낙폭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잠깐 보면,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밀려 내려가네요. 이게 이제 반도체 쪽 문제가 되겠죠. CJ, SK바이오팜, GS 리테일, 유한양행, 롯데케미칼, 아모레파스픽 이런 것도 올라갔지만, 포스코 퓨처엠, 하나오션,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리고 NC소프트, 코스모신 소재,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좀 비교적 많이 밀렸네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이렇게 있지만, 뭐 시젠 같은 거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 2차 전지 쪽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들 잠시 보면 바이오 진단 백신, 뭐 시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슈퍼박테리아, 그렇죠. 신약 개발, 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유행병도 돌고 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다 올라오고 있고, 원유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이건 이제 오펙 플러스의 어떤 저기 그 감산이 별거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환율도 오늘 바짝 올라갔으니까, 이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그 외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기를 봐야 되나요? 그러면 만기, 외국인들은 지금 뭐 아직까지 포지션이 정확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레이쇼를 구성하려고 하나? 금융투자, 개인. 일단 개인이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이 IRA의 어떤 저기 그 이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중국하고의 합작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우리 요소수 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 1.4% 달성해서 10월보다 높아졌다. 이게 지금 뭐 답답한 얘기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1.4%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간 소비와 수출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민간 소비가 됩니까? 수출이 지금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답답하죠. 수출도 반도체 회복, 대중국 수출 부진 완화로 개선세에 이어갈 것으로 밝혔다. 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그 예측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게 나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상목이라는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지금 이제 저기 내정이 됐어요. 아마 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의 어떤 뼈대를 다 저기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1년 반, 2년 정도 오는 동안에 경제를 말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되지도 않는 저기 뭡니까? 이념을 갖다 들이대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답답합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다 휴먼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저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거죠. 상장사 28% 깜깜이 배당 개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죠.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그 기준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은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12월 말일에 일단 저기 실질 주주가 결정되죠. 12월 결산 기말에.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를 저기 소집을 하면 이때 저기 이 결정된 그 사람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의결권들 다 행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렇죠? 주총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4월 초에 잡겠다는 거예요. 4월 초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저기 이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배당을 받는 사람들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상법 제 354조 1항. 이게 여기가 뭐냐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죠? 잘 안 보이죠? 354조.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언제 개정된 거냐 하면 1984년 4월 10일 날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뭘 했냐면, 이걸 이제 저기 자기네들이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 개를 분리한 거죠.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 따로, 배당을 받을 사람 따로,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사람 따로 이렇게 그때 해놨단 말이에요. 뭐 저기 권리 행사하는 거야 뭐 저기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요걸 갖다가 저기 동일시했었는데 이거를 분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감원 올해 초 진행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서 현재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 상장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185개사가, 코스닥에서는 451개사가 정관을 정비했다. 해당 기업은 선배당액 확정 후 또 배당 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했다. 이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유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 사항도 표준종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배당 절차 개선안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 특히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서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수 공시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섣불리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저기 논의를 거쳐서 저기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 기간 동안에 한 회기 동안에 그렇죠? 저기 성과를 가지고 주는 건데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는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차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시장은 120일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120일 뚫지 못하면은 좀 늘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급격히 처지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 근저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는 건 아니다. 펀더멘탈의 개선이 있는 건 아니고 시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강의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